네, 먼저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한 번씩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정말 먼 곳 연출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먼 곳에서 진우의 쌍둥이 여동생 역을 맡은 은영 역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형을 연기한 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빈이 역을 연기한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스크린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오픈 채팅방에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이 개봉전 프리미어 시사 겸 이제 관객과의 대화여서 아마 대부분 오늘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 지난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작품으로 소개되어서 또 서울독립영화제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라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요. 작품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꼭 극장에서 이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내러티브의 힘만큼이나 인물과 어떤 자연, 공간이 이루는 조화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감독님께 이 영화의 어떤 공간으로부터 받은 영감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이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공간에서 받은 영감에서 출발을 한 영화였어요. 제가 한 6, 7년 전부터 화천에 이제 우연히 가게 돼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지인 집에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머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화천의 공간들을 좀 애정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받은 저의 느낌들을 좀 담고자 이 영화를 이제 꿈꾸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화천에서 받은 느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안에서 좀 많은 아이러니들을 좀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하게 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리감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있구나라는 그 물리적인 거리감부터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이나 그런 개인과 사회와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아서 그 풍경들이 하나의 좀 의미들이 되게끔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 분이 각기 조금씩 하셨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 분의 관계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각기 좀 화천에서의 기억을 들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촬영하는 한 달 좀 넘게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도시와는 좀 단절된 공간에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별이기 케미랄까요, 그런 것들을 쌓았었고, 상희 누나는 그때 다른 스케줄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또 마치 은영처럼 섞이지 못하고 외부에서 주로 업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실제로 같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신 의향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영상에서 보신 거, 영화 잘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짜 아름다웠어요. 거기 공간들이 그래서 늘 약간 힐링하듯이 가기는 했는데 딱 하나 약간 난감했던 거는 벌레가 겁나 많아요. 진짜 이만한 나방 보셨어요? 이만한 나방? 숙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전 당연히 나비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이만한 나방이 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네, 재미있게 잘 찍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한 번씩 갈 때마다 기루가 특히 정말 점점 진우가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질감 없이 그 공간에서 양들과 함께 어디에 있든 그냥 진우가 있는 곳은 영화 속 세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루 형처럼 거기서 오래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었어서 형님도 새롭게 새로운 공간에 오는 걸 저 역시도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런 느낌을 좀 잘 느끼고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해보자 해서 사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공간이 주는 좀 자연적인 느낌들이 있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오늘 왜 앞에 발을 올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기루 형이랑 한 달 동안 그렇게 있는 기간이 저희는 되게 뜻깊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같은 방을 쓰셨다고요? 끝인가요? 네. 같은 되게 좁은 방이었는데요. 방갈로 형식의 방이었는데 두 명이 누우면 끝나는 공간이었어요. 네, 그곳에서 너무 그 시골이라 밤에 할 것도 없고 뭐 편의점도 차를 타고 한 20분 나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누워서 서로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서 매일 찍을 장면부터 현민과 진우가 영화에 등장하기 이전의 삶은 어땠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막 던져가면서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재미도 있었고 영화 촬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강기루 배우님은 전작 박근영 감독님의 작품 한강에게도 그랬고요. 묘하게 좀 언제나 마일드한 어떤 도시남자 같으신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완전히 산 사람을 연기하시잖아요. 이제 외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접근하셨다는 인상을 받았고 또 준비 과정도 분명히 그만큼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진우라는 인물을 외적으로부터 일단 보여주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서 빌딩해 가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진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외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를 엄청 길렀었어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유럽 영화에서 보이는 자연 속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길렀는데 현실은 그게 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머리를 기르니까 그런 느낌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싹둑 잘랐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그날 바로 감독님이랑 가서 아예 머리를 밀고 조금씩 길러가면서 적정한 그 길이를 찾자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잘랐고 수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럽 영화에 나오는 덥수룩한 산적 같은 수염을 생각하고 길렀는데 제 수염이 그렇게 자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수염처럼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수염이 돼서 이제 수염을 눕혀가면서 이제 수치 많아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체중도 한 10kg 정도 불리고 제가 또 산에서 오래 일을 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태닝도 긴 시간 했고 이것저것 사실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았던 그 노력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관객분께서 생각보다 거기 계신 분들이 양들을 터프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냥 자르면 돼 라고 하시길래 그냥 특별히 연습은 하지 않고 가위로 그냥 잘랐어요. 홍영 배우가 연기한 현민이라는 인물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진우보다 어린 연인이지만 일명 진우보다 가끔 더 차분하고 초연하게 보일 때도 있다고 할까요? 또 어디든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어쩌면 현민은 좀 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살고 싶은 마음도 크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좀 애틋하기도 했었는데요. 홍영 배우는 현민이라는 인물이 좀 어떻게 보였으면 하셨어요? 저도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도 이제 좀 전에 그 전주가 오디오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감독님이 얘기를 하신 게 딱 떠오르는데 현미는 어찌됐든 진우보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단 이 사랑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하고 이미 그런 어떤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진우보다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면이 화면이 꺼졌네요. 그런 면이 현민의 좀 매력으로 아마 관객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관객분들도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저 역시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왼손을 쓰세요. 이게 어떤 영화 속 설정과도 관련이 있을지 원래 홍경 배우님이 그러하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현미는 목걸이도 어떤 좀 준비된 식품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요. 제 실제로 왼손잡이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왼손을 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죄송해요. 너무 TMI죠. 네. 그리고 목걸이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같이 배드신도 찍었거든요. 키스도 하고 그 씬에서 이제 목걸이를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 목걸이를 빼고 이제 찍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역시 TMI지만 네, 의미 없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이상희 배우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에서 은영의 첫 등장 장면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상희 배우님이 이제 출연하신 작품만 거의 60여 편에 달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로 배우님이 계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결코 모를 수 없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은영이 처음 등장해서 진우를 올려다볼 때 그 얼굴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때 그녀의 어떤 불안함이나 혹은 냉정함이나 여러 가지가 뒤섞인 그 인상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도 이상희 배우님께서 은영이라는 인물을 어떤 자기 아이를 버리고 떠난 여성, 모성을 묘사할 때 스테레오타입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신 분들, 이 인물에게 아주 다층적인 뉘앙스를 부여하신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어떤 인물로 보였으면 했는지 혹은 어떤 데서 좀 인물에게 마음을 쓰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이 대본에 진우와 현민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함께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맡게 된 이제 인물에 다가가기 시작한 건데 먼저 이 이야기를 접하고 이 이야기에 먼저 마음을 뺏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일단 감독님 도움을 저는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헛갈려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톤앤 매너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일렁이는 파장을 일으키는 공기를 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과하면은 안 되고 또 저라는 인물이 사실 영화 속에서는 많이 생략된 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인물도 좀 담고 싶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었고 감독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인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 은영은 아무래도 나의 이기심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밖에서 보면 그건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굉장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기적인 선택일 수 있고 그걸로 시작해서 그 서리를 두고 갔었고 나중에 서리를 데리러 오는 과정에서의 마음도 서리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이제 나는 다 바로 잡겠다. 나는 다 준비가 돼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막상 와서 너무 잘 지내는 서리를 보게 되고 나로 인해서 생기는 균열들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타인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법할 때쯤에 영화가 끝나는 것 같고 이 영화 이후의 삶에서 아마 조금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구태여 어떤 호감가는 인물을 만들려 한다거나 굉장히 연민을 느끼게끔 표현하지 않으셨는데도 은영이라는 인물의 어려움을 헤아리게끔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크레이머의 크레이머라는 영화의 메릴 스트립과 나란히 놓아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영화의 중요한 모티프가 된 시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은지 시인의 시로부터 영감을 얻으셨잖아요, 감독님. 시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어떤 점에서 감독님께서 영화 시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더 앞서서 영화를 쓰게끔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제 강기루 배우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영화제에 참석하는 길에 수다를 떨다가 제가 화천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목장형 젊은 남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렇게 강기루 배우랑 얘기를 하면서 저 안에서 뭔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어떤 확신들이 생겨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서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그 거리감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먼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박은지 시인의 등단작인데 저하고 그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 떠올랐고 그래서 시인에게 내가 시에서 받은 영감을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를 영화 안에 담고 싶고 이 제목으로 영화를 완성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시인도 그런 작업에 많이 흥미로워해줬고 그래서 이제 시를 영화에 그렇게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먼 시의 문장들이 저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진우와 현민의 어떤 감정들을 좀
그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과거들과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 시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먼 곳이라는 시가 영화 속에서는 이제 수강생들과 함께 시를 써오기로 했던 수업에서 현민이 직접 써온 시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홍명 배우가 직접 이제 낭독하는 모습, 그 목소리가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하는데요. 직접 진짜 중요한 장면에서 그 시를 읽으셨던 홍명 배우님 그 시로부터는 어떤 감각을 느끼셨었는지. 사실 먼저 제가 시를 진짜 잘 몰랐어서 영화 찍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리가 멀었어서 감독님한테 좀 많이 참 이렇게 좀 여쭤보고 도움을 많이 청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가왔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극 중에서 현민과 진우가 처한 환경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접했을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좀 재밌게 느꼈었는데 어떻게 김 배우님 영화 찍으면서 다 배우셨어요? 배는 일단 난생 처음 몰아봤고요. 트럭도 그 이제 시골에는 수동 트럭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면허는 있지만 이제 수동차를 몰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평소에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수동 트럭도 엄청 몰아봤고 오토바이도 뭐 영화 다른 영화 촬영 때 잠깐씩 이제 타기는 하지만 또 이번 영화에서 또 오토바이도 삭제된 장면인데 오토바이 신나게 타는 장면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그뿐만 아니라 양을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부터 아이를 키우는 것, 자, 안 해본 것들을 이 영화에서 엄청 많이 했죠. 특히 뭐 운전에 관해서라면 단순히 그런 디테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인물들이 자꾸 어디론가 이동하는 혹은 떠나거나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미지들이 영화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감각은 감독님께서 애초에 시나리오 구상을 하실 때 좀 의도한 어떤 움직임, 이미지였을까요? 어떤 그 진우의 능력 같은 거 그걸 그로 말하는 인해서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는 이미지들이 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이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안식처, 낙원을 꿈꾸고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파로에 있는 섬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무인 호수 안에 있는 그 무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의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이들이 그 사랑의 감정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둘만의 시간, 둘만의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사로도 아주 먼 곳을 갈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파로의 섬으로 가는 시퀀스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섬 시퀀스라고 해주신 그 유연의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명장면으로 꼽아주실 것 같은 장면이기도 한데 이 장면은 저도 영화 보면서 퀴어 영화로서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안락한 어떤 순간이라는 점에서 또 기억에 날 것 같은데요. 이 장면 실제로 촬영하실 때도 뭐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의 집중도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밀도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되는 장면인데 이때 혹시 섬 장면 찍으실 때 뭐 분위기라든가 촬영장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게 있으실까요, 배우분들은? 일단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태프분들과 저 배우들이
새벽 아주 깜깜한 새벽부터 뭐 밀항하듯 그렇게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어요. 이제 배가 한 번에 저희 많은 인원들을 다 싣고 가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인원들을 실어 나르고 또 먼저 도착한 그 스태프분들은 또 거기서 불도 피우고 이제 좀 촬영할 준비들을 하고.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제 이렇게 좀 감상을 깨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찍은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찍은 걸 수도 있고. 두 분이 막 속닥속닥 다른 대화 하시거나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그 텐트 속에서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아주 작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그래서 옷을 벗어야 되는지부터 궁시렁궁시렁 이제 그렇게 찍고 감상을 방해하는 건가? 그렇죠. 춥고 그렇죠. 추워서 그랬고 그리고 그 금빛으로 빛나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도 실제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금빛이 아니었는데 이제 카메라의 그 이제 해질 무렵이니까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장면이었어요. 이렇게나 아름다운 거였구나.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저희는 그냥 일단 이렇게 걸어볼까? 손잡고 좀 뛰어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움직였던 기억이 나고. 8호 촬영들이 대체로 영화 촬영 전체 기간 중에서도 기억이 남는 촬영이었어요. 저도 정말 새벽에 들어가서 거의 해가 지고 나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저 그날 진짜 졸려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차를 타서 피디님 차에 타서 약간 끌려가는 이렇게 이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 작은 섬 안에서 스태프분들과 또 기루 형이랑 이렇게 해 뜨는 걸 보고 실제로 해가 지는 것까지 이렇게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래저래 많이 얘기도 나눴었고 또 그 씬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 둘이 오롯이 방해받지 않는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거의 유일한 씬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장소가 주는 힘도 있고 또 오롯이 기루 형과 저의 집중도가 좀 기자님 말씀대로 좀 잘 발휘될 수 있었던 장소랑 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언급해주신 장면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았던 장면인데요. 할머니가 은영 옆에서 식혜를 같이 이렇게 주는 그 장면에서 대사도 정말 많지가 않아요. 한두 마디, 할머니가 하시는 한두 마디 말씀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은영의 표정만이 있는 장면인데 굉장히 오래오래 그 감흥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때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은영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니까 은영이 이렇게 무릎을 굽혀가면서까지 그 어떤 손길이 어색해하는 반응을 보여주는데 왠지 이건 배우님께서 더하신 디테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가요? 이거 감독님이랑 이제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했죠? 이제 시나리오에서 그 은영하고 할머니의 둘만의 좀 교감을 담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쓰고 있는 중에 그 이상희 배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그 당시에 같은 병실 안에 한 할머니께서 계셨는데 그 분도 이제 치매가 오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교감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둘만 있을 때 할머니가 부르시더니 정말 그냥 대뜸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근데 거기서 그 느낌이나 이런 게 되게 나쁘지 않고 되게 좋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웃으셨는데
그게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그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그런 씬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러면 은영이 진우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남매가 아니라 쌍둥이로 설정하신 이유. 원래 처음에는 쌍둥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여동생이었는데 그 이상희 배우께서 동생은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같이 제작한 그 장호진 감독하고 둘이서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쌍둥이 얘기가 나왔고 그 쌍둥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파생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들이 굉장히 다른 삶의 궤적을 갖고 있고 둘이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떼어낼 수 없는 뭔가 운명의 끈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상희 배우한테도 이 이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사리 배우님은 쌍둥이가 됨으로 해서 연기 새롭게 고려해보신 지점도 있으셨어요? 연기할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라고 하니까 물론 진우의 삶에서나 혹은 사랑에 있어서의 반쪽은 현민이겠지만 그냥 이 아이의 삶의 역사에서 제가 또 다른 진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 안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거라던가 그냥 선택들은 다르게 하면서 이제 다른 길을 걸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보고 싶은 내용은 저는 이 영화에서 진우라는 인물이 표현되는 어떤 미묘함이랄까요? 어떤 인물의 레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보통 어떤 도시라든가 일상에서 상처받고 어디론가 떠난 인물은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어둡게 단절된 인물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의 진우는 분명히 이 인물의 상처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새로운 공간에서 또 잘 적응해서 살고 싶은 건강함이라던가 무언가 의지 같은 것도 있는 그 안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생활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캐릭터 표현에 있어서는 기루 배우님께서 처음에 감독님과 좀 많이 상의를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신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어쩌면 이 어떤 피아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배제되거나 상처받고 떠난 인물이 새 출발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좀 보이기를 바라셨는지. 인물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을 진우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진우는 이 영화 안에서 옆에 같이 등장하는 현민과 은영뿐만 아니라 중만 문병부터 서리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인물과 관계를 해야 되는 이제 인물인데 그런 지점에서 이 낯선 곳에서 온 인물을 가족처럼 받아준 중만과 문경 그리고 할머니 이런 인물들에게서의 그런 편안함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을 설정하고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감독님과 중만 역시도 이제 진우처럼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고 할머니 역시도 또 진우처럼 고향을 떠나와 사는 인물이고 이런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않는 디테일들을 인물들 관계 속에서 넣어보면서 진우 역시도 이들과 함께 사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오픈 채팅방 처음 초반에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게 아무래도 양이었어요. 오프닝과 엔딩을 책임지기도 하고 또뭐 어떻게 촬영하셨는지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압축해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양의 죽음과 탄생으로 채우신 이유를 여쭤보고요. 또 배우분들께는 마지막 장면 근데 그 순간이 어땠는지 저는 관객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실 때 현장에 계셨던 배우분들의 느낌이랄까요? 혹은 촬영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달까요? 그것도 들려주시면 굉장히 생생한 어떤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감독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이 영화를 그 슬픈 우화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양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의미들부터 해서 신화적인 종교적인 의미들부터 해서 이 영화를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양으로부터 느껴지는 것들 그런 느낌들이 일단은 영감을 주었고 그게 또 슬픈 우화 같은 느낌을 더해준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감이라는 화두가 이 영화에서 모든 면에서 작용하는 거였는데 그게 뭐 촬영, 조명, 뭐 어떤 형식, 뭐 인물과의 배치,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 모든 것의 거리감이 다 화두였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의 거리감이나 연인 간의 거리감, 개인과 사회와의 거리감, 그리고 이런 모든 거리감들과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또 삶과 죽음의 거리감 안에 존재하는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런 양이 가지는 의미들과 또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 느낌들이 영화에 좀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촬영을 할 때는 그 배우분들은 그 탄생의 순간에는 안 계셨었어요. 그게 양이 출산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때가 한겨울에 출산을 하거든요. 양의 임신 그 기와 출산기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따로 촬영 후에 가서 촬영을 한 거였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목장측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양이 출산기에 시간을 맞춰서 가서 그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여러 번의 탄생을 좀 찍어보자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하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저희가 가기 전날까지 출산을 하다가 저희가 간 날부터 출산을 멈춘 거예요. 거기 양이 한 50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슬슬 스태프들을 계속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두 명씩 떠나 보내고 결국은 저하고 그 제작팀 한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12시간씩 돌아가면서 대기를 했는데 그렇게 25일을 기다렸어요. 24시간씩을. 그래서 25일 한 달가량을 기다린 끝에 어느 날 갑자기 밤 11시에 그 제작팀원께서 지금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25일 만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올라가서 그 5분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카메라로 그 양이 태어나는 순간과 처음으로 그 일어서는 순간을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는 저희가 기다린 한 달은 담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못 찍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정말 찍을 당시에는 너무나 그 한 달을 기다려온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그
영화 속에서도 볼 때마다 저는 그 시간들이 계속 떠올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TMI라고 할 만한 것들만, 사소한 것들만 좀 모아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 배우 최금순 배우님, 전에 보신 적이 없다면 정말 비전문 배우인가부터 시작해서 저분 누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캐스팅에 기루 배우님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최금순 배우님은 연기에서 굉장히 수십 년간 활동해온 배우세요. 그래서 비전문 배우가 아니라 굉장히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배우님이시고, 만나게 된 계기는 강기루 배우하고 단편 영화 작업을 같이 한 이용매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 연령대 배우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끝에 강기루 배우가 명태 감독님이신데, 네, 이용래 감독님의 친할머니시고, 그래서 소개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 영화에 출연하신 건 아니고, 장률 감독님의 두만강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연기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님이셨고, 저도 이제 만났을 때, 정말 제가 생각했던 명순 할머니의 이미지 너무나 잘 맞는 배우셨고, 영화상에서도 이북에서 내려오셨다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정말 어렵게 만난 배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거나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기루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마이크를 받으신 김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을 잘 해야 재밌는 것들인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영화 장면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면은 배드신이에요. 사실은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아주 짧은 조각으로 등장하죠. 이미지. 네, 이미지. 네. 경이랑 이제 키스씬도 있었고 그런 여러 그런 장면들을 찍었는데 많이 잘려 나갔나요? 통으로 거진 통으로 잘려나간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부담도 됐고 당연히 또 저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굉장히 부담을 가졌었고 공을 들인 장면이기 때문에 촬영하는 날은 배드신 촬영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사실 TMI니까요. TMI 질문이니까요. 네.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할 때 숙소가 두 군데였어요. 이제 조용한 사람들이 지내는 숙소가 있고 놀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숙소가 있었는데 저는 조용한 사람들이 있는 숙소에 있었거든요. 감독님도 당연히 여기 계셨고 감독님이 배정을 해주신 건가요? PD님이 배정을 해주셨어요. PD님이 놀기 좋아하는 분이라서 잘 노는 사람들과 지내시고 이제 얌전한 배우들과 연출팀과 이제 촬영 감독님도 얌전하시거든요.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촬영 중간부터 저쪽 세계의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중간부터 살이 좀 찝니다. 제가 조절하지 못했죠. 그런 기억이 잘 남습니다.
저는 이거랑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루 형이 그렇게 중간부터 약간 제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가시더라고요. 저쪽 동네로.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돌아오시니까 저는 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잠에 들어서 한 11시쯤 잠에 들면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약간 되게 조용히 들어와요. 그러다가 깼어? 이런 한마디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생각나고 기루 형이 너무 이렇게 배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게 제 눈에 너무 감사했고 귀여웠거든요. 형이지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저와 관련된 건 아니라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영화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저희 숙소 이제 뒤편에 기주봉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기루 형이 어느 날 강변 호텔을 이제 쉬는 휴차 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주봉 선배님과 도영 누나가 같이 이제 그 숙소 앞에 보면은 강을 바라보면서 뭔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렇게 뭐랄까 오두막 같이 이렇게 정자 같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차를 한 잔 하고 계셨는데 기주봉 선배님이 나오라고 차 한 잔 하자고. 근데 기루 형이 이제 강변 호텔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이제 5분 남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기주봉 선배님이 내가 말해준다고 그리고 자기 뒤에서 죽는다고 했나요? 아이고, 네. 그 자기가 이제 선배님이 말로 해주겠다고 나가서 차를 마시는데 앉자마자 그 내가 시 읊고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강변 호텔 아직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장면을 보고 가서 보실 이걸 떠올리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저 재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상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